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빛 인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서울에 사시는 김희연님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인 김희연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제 마음속에 담아두기에는 너무나 큰 아픔이 있어서입니다. 저는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서 아들 둘을 키웠죠. 밤낮 없이 일하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장가도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고 작은 아들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저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였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찾아가 손주를 봐주려 했는데 며느리는 그것조차 간섭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점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갔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와서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생활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도 이제 독립된 가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밤마다 혼자 눈물을 훔치며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생활을 너무 간섭했나? 손주를 너무 자주 보고 싶어 했나? 제가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몰래 비판했던 것이 전해졌나?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한 것은 그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들이었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형수와 형이 어머니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들었다면서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형네가 하는 말이 엄마가 며느리 눈치도 안 보고 매일 찾아온다. 손주 교육에 너무 간섭한다. 옛날 방식만 고집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 하고 다닌대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언제 매일 찾아갔다는 건지, 교육에 간섭했다는 건지, 모든 것이 억울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라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낳고 키웠다고 했어. 무조건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내외의 삶에 관여하지 않기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거리를 두기로. 비록 가슴이 미어지는 결정이었지만 이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리를 두기로 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시어머니가 삐져서 연락도 안 한다며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큰아들은 제게 용돈을 보내는 것도 끊어버렸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효자인 척하면서 정작 저에게는 이런 말을 했죠. 어머니, 이제 저희 아이 학원비도 빠듯한데 매달 용돈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도 기초연금 받으시잖아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아들의 결혼식 때도 마지막 남은 땅을 팔아 축의금을 마련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사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을 울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연야, 이제 그만 내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자식들 뒷바라지한다고 평생을 희생했으면 됐잖아. 이제는 내 행복을 찾을 때야. 자식이 이렇게 대하면 과감히 인연을 끊는 게 맞아. 친구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자식을 위해 살아왔던 제 모습이 문득 너무나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친구와의 통화 이후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우선 제가 살고 있던 큰아들 근처의 월세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손주를 보기 위해 이곳에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원룸을 구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혼자만의 시간이 쌓여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다를 보러 가고 동네 노인정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큰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도 단 한 번의 전화도 없었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필요한 존재였는지, 제 사랑이 얼마나 그들에게 부담이었는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제주도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제 모습을 보더니 놀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좋아 보이세요. 얼굴이 편해 보여요. 작은 아들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편하단다. 너희들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러자 작은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이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요즘은 저희 집에도 안 오고 형수님이랑 둘이서만 살아요. 돈 때문에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작은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아. 오히려 고맙다고 전해주렴. 엄마가 이렇게 홀가분해질 수 있게 해줘서. 사실 마음 한켠에는 큰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미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마음마저 내려놓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녀는 더 이상 제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삶이 1년이 되어갈 무렵,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작한 수채화 교실에서 제 그림이 전시회에 출품되기도 했고, 바닷가 근처에서 작은 카페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할머니로 불리지 않아도 제 삶은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오히려 김희연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이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외도를 했다고 하더군요. 작은 아들이 전해준 이야기로는 큰아들이 이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를 찾아뵙고 싶다고도 하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어머니가 되어줄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자녀는 결국 부모의 마음도 배우자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얼마 전 동네 노인정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고생하셨는데 자식들이 돈이 생기고 잘 살게 되자 부모를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녀는 결국 그 부모의 가치도 모른다는 것을 제가 제주도에 정착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큰아들은 여러 번 저를 찾아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이렇게 대할 때는 미련 없이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해서도 부모 자신을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입니다. 돈이 생기자 부모를 버린 자식,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모를 이용하는 자식, 그런 자식에게 계속 매달리는 것은 결국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노인정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분들 중에는 자식들의 학대와 무시를 견디며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식을 보내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자식이라면 과감히 보내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제주도에서 찾은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면 조금씩 희망을 품으시는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로 내려옵니다. 며느리와 손주도 함께 오죠. 무엇보다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도 진심으로 기뻐해 줍니다. 반면 큰아들은 여전히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후회가 진심일지라도 이미 우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렸으니까요.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부모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하다 보면 결국 자식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당연함은 곧 무시로 이어지고 무시는 학대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제 주변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식이 이렇게 행동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평생 최선을 다한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자식의 문제이지 부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참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침묵으로 버티다 보면 결국 당신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린 부모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셋째,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자식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때로는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저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당신의 가치를 모른다면 과감히 인연을 끊으세요. 그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자식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더 이상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연락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닷가를 걷습니다. 수채화 교실에서 그림도 그리고 카페에서 일하며 새로운 사람들도 만납니다. 제 나이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랑은 의무가 아닌 축복이었다는 것을, 부모도 한 명의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의 마음에 생긴 상처는 그 어떤 물질로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버리는 자식은 결국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다른 부모님들께 자식과의 관계를 끊어야 할 때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식이 당신의 존재를 부끄러워할 때입니다. 당신의 학력, 재산, 직업을 부끄러워하고 친구들 앞에서 당신을 소개하기를 꺼린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둘째, 자식이 물질적인 것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려 할 때입니다. 명절에 형식적으로 용돈만 주고 정작 시간은 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그들에게 짐이 된 것입니다. 셋째, 자식이 당신의 사랑을 이용할 때입니다. 손주를 봐달라며 당신의 시간을 뺏고 그러면서도 당신의 육아 방식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착취입니다. 넷째, 자식이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으려 할 때입니다. 병원비를 외면하고 생활비를 줄이려 하고 요양원을 먼저 검색한다면 당신은 이미 그들에게 부담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의 슬픔을 귀찮아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법적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재산에 대한 정리를 확실히 하세요. 자식을 위해 남겨둔 재산이 있다면 그것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는 집이라면 자식의 이름으로 된 계약은 피하세요. 모든 것을 당신의 이름으로 하세요.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세요. 복지관이나 노인정을 찾아가세요. 취미 모임에 참여하세요. 봉사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혼자가 되더라도 외롭지 않도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세요.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파트타임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들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니까요. 제가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외로웠습니다.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 잠 못 이룬 날도 많았고 큰아들의 냉정한 태도를 떠올리며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존감을 잃어버렸을 때 온다는 것을 지금 저는 매주 수채화 모임에서 만난 5분의 할머니들과 특별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인생의 동반자라고 부릅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은 분들, 홀로 남은 분들,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분들. 우리는 함께 바다를 보러 가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힘이 되어줍니다. 자식들이 주지 못한 위로와 사랑을 우리는 서로에게서 찾았습니다. 이제는 자식보다 더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서로를 보듬어주는 사이가 되었죠. 지난달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수채화 작품이 제주도 실버 미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 작은 아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꽃다발을 준비해왔고
손주는 우리 할머니가 최고라며 큰 소리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진정한 나 자신을 찾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당신의 가치를 모른다면 과감히 인연을 끊으세요. 그것은 결코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얼마나 자유롭게 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큰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일들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관계의 단절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실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자식이 당신을 함부로 대할 때, 당신의 존엄성을 무시할 때, 물질적인 것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려 할 때, 그때는 과감히 인연을 정리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당신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찾으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황혼의 자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제가 찾은 행복의 비결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둘째, 작은 취미를 가지세요. 저처럼 그림을 그려도 좋고, 글씨를 쓰거나 노래를 배워도 좋습니다.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셋째, 봉사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제가 일하는 카페 수익금의 일부는 독거노인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느끼는 보람이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넷째, 같은 처지의 친구들을 만나세요. 함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미래를 계획하세요. 내년에는 제주도 전체를 도보로 여행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이렇게 설레는 계획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원동력입니다. 어제는 수채화 모임의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도 저 태양처럼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식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포기하려 했던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제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김이열라는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는 젊은이들은 제 수채화 이야기를 들으며 멋지세요라고 말해줍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은 제 조언을 들으며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얼마 전 한 젊은 며느리가 저희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있다고 했죠.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자식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그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시어머님의 마음도 제 마음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억압하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존감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때로는 관계의 단절이 서로에 대한 가장 큰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실입니다. 이제 곧 저는 제주도 전체를 도보로 여행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작은 아들은 걱정된다며 말렸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이란다. 걱정하지 말고 그저 응원해 주렴. 자식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했을 때 처음에는 모두가 제가 실패할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를 보세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습니다. 제 의지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임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자식이 당신을 무시할 때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세요. 자식이 당신을 이용할 때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세요. 자식이 당신을 부끄러워할 때 당신의 자유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때로는 홀로 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용기 내어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황금빛 인생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